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팀이 실제로 소송이나 컨설팅을 수행했던 또는 현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권리단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담 및 의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의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땡땡비지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총 3동이라고 합니다. 3블럭, 4블럭, 6블럭이라고 합니다. 저희 건물의 시행사는 입주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날인해야 하는 서류에 관리인 선임 동의서, 관리규약 설정 동의서, 관리 위탁 계약서를 끼워 넣어 날인을 받았습니다. 위 동의서들은 한 장의 문서로 되어 있고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받았음에도 제출처가 관리단이라고 되어 있어 관리단에서 제출받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입주지원센터에서 키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꼭 사인을 해야 한다기에 그저 키를 받기 위한 생각으로 사인을 했을 뿐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소유자가 맞는지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관리규약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했고 관리규약 사본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리위탁 계약의 상대방인 관리위탁업체는 시행사의 자회사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평당 관리비가 얼마나 징수되는지 안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입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인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이렇게 받은 동의서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 결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관리인도 선임됐고 관리 규약도 설정됐고 관리업체 선정 안건까지 통과되었다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동의서가 의뢰인분이 실제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의서인데요. 한 장의 동의서에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설정과 관리위탁업체 선정까지 한꺼번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많은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키 불출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에 방금 그 사례와 같이 관리인, 관리규약,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끼워 넣어서 날인을 함께 받고 있기도 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하자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관리업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대로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키 불출 과정에서 작성한 동의서가 집합건물법 41조에 따른 서면 결의로 인정될 수 있을지,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 규정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41조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단 형식적으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가 모이면 그것이 서면 결의에 외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법원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입주지원센터에서 키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꼭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저 키를 받기 위한 생각으로 사인을 했을 뿐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 관리규약이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관리 위탁 업체에게 얼마의 용역비를 주게 되고 그래서 평당 관리비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건물은 3블럭, 4블럭, 6블럭 세 건물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만약에 이를 알았다면 관리인 선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은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키 불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면 결의는 그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입니다.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집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9조의 3 제4항은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규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5조의 2가 관련된 규정인데요. 제5조의 2는 분양자가 구분 소유자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통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은 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분양자는 제9조의 3, 제3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하는 서면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제2항은 1항에 통지를 할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와 매우 유사한데요. 제3항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9조의 3과 시행령 규정들에 따르면 먼저 분양자, 즉 시행사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 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해야 하고,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의 그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통지를 하고 3개월 이후에야 비로소 시행사는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사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관리단 집회를 열 수는 없는 것이고, 구분 소유자들이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그리고 보충적으로만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에게 인정되는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에는 시기상의 제한, 절차상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대신에 이루어지는 41조에 따른 서면 결의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결의도 그 실질은 관리단 집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